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수사하였고 당시의 수사 방식의 미개함과 DNA 분석의 부재로 인해서 너무나도 늦게 밝혀지게 된 연쇄 살인사건. 오늘은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6년 9월 14일 새벽 6시경 화성군 정남면 태안읍 안녕리 풀밭에서 72세 할머니가 피살되는 첫 번째 사건을 시작으로 10월 20일 2차 사건이 발생하며 12월 12일 3차, 12월 14일 4차, 87년 1월 10일 5차, 5월 2일 6차, 88년 9월 7일 7차, 9월 16일 8차, 90년 11월 15일 9차, 91년 4월 3일 10차 사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화성에서 일어난 총 10건의 피살 사건, 피해자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연령은 13세에서 71세까지 다양합니다. 강간과 살인이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이루어졌으며 속옷을 안면에 씌우거나 복숭아 조각을 생식기에 넣는 등 엽기적인 범행 수법을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했던 말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신의 자상으로부터 혈액이 흐른 흔적이 많지 않다. 이 말은 즉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난도질을 했다고 파악이 되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이러한 연속 피살 사건이 발생하자 여론은 들썩였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범인 색출에 신경을 쓸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총력을 기울이라는 명령을 할 정도로 사건의 심각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았죠. 그러던 와중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6월, 7월, 8월에는 피살 사건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근처에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은 6월, 7월, 8월에도 학생들이 다니기도 하며 유동인구가 있었던 탓에 범행을 피하고 이동직으로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지문이나 족적, 채몽 등의 증거 수집을 전부 실패하게 되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DNA 분석을 일본에 보내서 의뢰하였지만 보내는 족족 샘플을 제작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 보니 여러 차례 분석을 하다 보면 보낸 데이터마저도 분실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결국 2000년대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2006년 4월 2일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게 됩니다. 이후 지속적인 범인 색출을 하고 있던 와중에 2019년 9월 18일 DNA 대조를 통해서 이춘재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조사에서 이춘재라는 인물이 30여 년 만에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당시 주먹구구식 수사 방식이 아닌 철저한 논리정연한 수사 방식과 DNA 대조가 있었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그러한 사건이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범인이 밝혀져서 다행인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춘재의 처벌은 이제 영원히 불가능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2월 28일부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이미 이춘재는 청주 처제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를 취하는 것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미제 사건의 범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살인범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기 전에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 남아있는 유가족들은 평생을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상황임을 기억해야 할 것인데요. 과연 그 존엄성을 따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아빠였습니다.